근래 이렇게 열렬한 박수를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수는 많이 쳐봤는데 감사합니다. 흔히들 아시아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일단 그 태국이나 필리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네? 관광? 예. 관광, 당연히 관광 1순위죠. 또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이제 다른 데서 여쭤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이제 휴양지, 관광, 바다, 아름다운 바다, 또 산, 계곡.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골프 얘기하시는 분이 많죠. 예, 가서 운동하러 가시는데 골프 하시고, 또 이제 또 얘기하면 이제 유적지들, 앙코르와트라든가 뭐 아주 또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든가 그런 데가 많죠. 그런 데를 이제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의외로 우리들이 모르는 바가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관광지 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만큼 주로 디자인을 가지고 한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고 우리도 저런 거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을 가면 아직도 이런 풍경이 많습니다. 5일장 비슷하게 이제 여기는 이제 상설장이에요. 5일이 아니라 아직도 실업률이 높아서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낮에 나와서 이제 노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미얀마의 이제 중소도시인데, 미얀마라는 나라가 독특해서 세계에서 나오는 보석의 종류가 다 나요. 보석이 몇 가지 빼고. 근데 아직도 정치가 불안하고 독재 정권을 하고 공산주의가 있으니까 잘 살지 못하고 아주 빈부차가 심한데, 이 그 중에서도 옥, 제이드라고 하는 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옥을 가지고 거래하는 시장인데, 외국인들이 가면 저런 청년들이 왜 우리 저기 길거리에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 있죠? 술집 유혹하는 그런 것처럼 전부 자기가 들고 온 옥을 꺼내 보내주면서 이게 얼마다를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여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흥정하면 처음에 10,000원에 시작했다 대부분 1,000원까지 내려가죠. 1,000원. 예. 다 가짜인 게 많아요. 우리 눈에는 뭐 구별이 안 되니까. 예. 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험한 시장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도 있죠. 예, 이거는 세부의 바다입니다. 세부의 필리핀 세부인데, 제가 아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세부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만든 가구와 자기 아들을 모델로 삼아서 찍은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보셨던 그 가구도 참 아름답고 자연환경이고, 또 이러한 소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소파가 유럽의 아주 최고급 호텔에 로비에 가면 많이 보이는 소파인데, 필리핀 디자이너가 필리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재료는 전부 아주 값싼 등나무 껍질 말린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지푸라기,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아이디어와 디자인과 자기네 동네에서 흔히 굴러다니는 재료를 가지고 꼬는 거는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손으로 집세게 꼬는 거나 똑같습니다. 단지 그걸 체계적으로 이제 공업적으로 꼴 뿐이죠. 예. 그래 놓고 이걸 가지고 세계 최고급 호텔에 팝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인들의 하나의 또 배우는 저력이죠. 예. 이것도 역시 소파인데, 3인용 소파인데, 소파를 이제 만드는데 역시 등나무 줄기 같은 거 하고 철근으로 안에 이제 이 형태를 만들어서 전부 나무 줄기를 꼬아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름용으로도 좋고 또 이 상업용으로 좋은데 가격도 아주 비쌉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3인용 소파가 보통 우리 이제 중고 소파 가구 시장 가면 한 30만 원, 50만 원이면 사잖아요. 좀 좋은 거 100만 원이고, 이거 한 500만 원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 공장에 가보면 나중에 사진이 좀 나오는데 아주 열악해요. 열대 지방의 기후 좋은 나라의 공장은 딴 거 없습니다. 지붕만 있으면, 뚜껑만 있으면 공장이에요. 비만 가리면 돼요. 그 안에서 다 손으로 작업을 하니까.
자, 예, 이건 사진으로 보면 침대입니다. 예, 침대인데 그 태국에는 왕이 아직도 있죠. 왕권이 아주 셉니다. 근데 왕실의 전통이 영국에 얼마 전에 이제 왕실에서 결혼했잖아요.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세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싸우다가 판가름이 안 나면 왕한테 간답니다.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는 졌다. 그러면 그 이후로 싸움이 없는 거랍니다. 그 정도로 왕권이 있는데 그 왕실의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자가 이렇게 침대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침대보다는 작고 실제 침대 한 반만 한데 이게 소파입니다. 소파. 이것을 태국의 가구 디자이너가 있는데 국민적 가구 디자이너 태국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전통 왕실에 그걸 본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서양 사람이 좋아해 가지고 엄청 사갔습니다. 엄청 사갔어요. 그런데 이 모양 때문에 사간 것도 있지만 이 태국의 디자이너는 이 재료를 뭘로 만들었냐면 수초, 이 강물이나 호수에 있는 수초라고 해서 물풀 있죠. 물풀을 걷어다가 말려가지고 저걸 만든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국민적 영웅이 됐느냐, 이 사람이 태국의 그 수초가 엄청나게 번식력이 좋아서 아무리 걷어내도 빨리 자라니까 물길을 막아요. 더군다나 우기 오면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비가 오는 지방들이 대다수인데 물길을 막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가 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그 자원봉사자 뭐 이런 사람 아무리 무슨 수를 써 걷어내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내가 저걸 이용해서 뭔가 상품으로 할 수 없을까를 3년간 고민한 끝에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동남아시아 가구 디자이너들이 다 수초를 재료로 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돈 한 푼 안 들죠. 햇볕 공짜죠. 말리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꼬아서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수초가 원래 태국에 없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물이 좋았는데 태국의 공주가 캄보디아에 놀러 갔는데 수초의 꽃이 너무 이쁘니까 아빠 우리도 저런 거 좀 갖다가 심어줘. 그러니까 공주 말이니까 갖다 심은 거죠. 그게 와서 잘못 온 거죠. 태국에. 아주 이제 그 태국의 수로를 다 막아버렸는데 이 디자이너 때문에 이 되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 스카프 같은 스카프 또는 이제 벽에 거는 벽 장식인데 라오스에서 만든 실크예요. 실크. 여러분들 라오스 하면은 세계 최빈국 중에 5등 안에 드는 나라 중에 하나죠. 아시아권에서 미얀마, 라오스. 그런데 거기에 나는 실크가 아주 좋습니다. 실크가 좋아서 이것을 이제 상품화를 하는 거죠. 이것을 만든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라오스에 여행을 갔다가 그 실크에 너무 그 반해가지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라오스에서 정착해서 삽니다. 캐롤 캐시디라는 독신 여성인데 나이가 지금 한 50 정도 됐고요. 그 라오스 사람들은 실크가 좋아서 열심히 그 배틀에 짜기는 하지만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상품은 못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 디자인을 섞어서 상품화를 해서 파는데 라오스에 가는 모든 외국인의 약 90%는 이 사람 상점에 가서 이걸 한두 개씩 삽니다. 그만큼 유명해요. 그런데 본받을 만한 것은 이것을 자기가 돈을 벌어서 단 1달러도 미국으로 안 보내고 전부 라오스를 위해서 다시 씁니다. 공장을 지어주고 새로 기계를 만들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아주 대단한 여자죠. 아시아에 가면 대나무가 또 훌륭한 자원입니다. 대나무. 오늘 뭐 저희 제목이 뭐 전통과 자연이지만 이렇게 자연 재료를 써서 전통적인 기법을 가지고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넣어서 상품화를 하는 게 공식이에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쑤시개만큼 쪼개가지고 조명등을 만들어서 뉴욕에다가 파는 그 작가입니다. 태국의 작가죠. 아주 그 나이도 젊고 30대 중반인데 처음에 이 사람이 만들 땐 별거 아니었는데 뉴욕의 큐레이터, 뉴욕의 그 큰 화랑의 운영자한테 눈이 띄어가지고 뉴욕에서 전시한 이후로 히트해서 이 사람 동네 시골인데 마을 전체 주민이 전부 대나무만 자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청년이 영웅이 된 거죠. 길거리 그 사원, 그러면 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종교적인 사원. 그 옆에서 이제 그 종이 장식을 파는데 이것을 들고 이제 사원에다 갖다 걸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죠. 색상들이 아주 이렇게 화려합니다. 이제 거기 같이 파는 끈들, 이런 장식 그 기념품들이에요. 그 여기도 우리 광주도 그 예술인 거리가 있고 이렇게 기념품들 파는 데가 있고, 서울 가면 인사동 거리가 있는데 이거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가면 역시 실크가 좋아서 실크로 만든 이런 장식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인사동을 예를 들자면은, 제가 여기는 뭐 자세히 훑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한국적인 상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정말로 한국적인 상품이 있다고 하면 비 그려진 포스터, 배용진 그려진 포스터, 그것도 라이센스 제대로 받고 한 게 아니라 짝퉁, 그냥 복사해서 파는 거예요. 허가도 안 받고. 근데 우리나라 게 없는 거죠. 간혹 있다고 보면 한지라고 해서 종이를 보면, 뒤를 보면 사실은 한지가 아니에요. 물어보면 다 필리핀, 베트남에서 가져온 거죠. 너무 안타깝죠. 다 망가졌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네나 걸 가지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적인 액세서리를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나라들에 가면 다 독특하게 자기 색깔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도의 뭄바이라는 곳인데, 뭄바이의 아주 허름한 재래시장에 액세서리를 파는데, 외국인들이 일부러 고급 백화점에 안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급 백화점은 우리나라 고급 백화점 완전 저리 가랍니다. 아주 호화찬란해요. 비싸고 훨씬 비쌉니다. 하지만 이런 재래시장에는 아주 싼 값이 파는데 자기네 냄새가 물씬 나는 것들을 팔고 있죠. 방금 전에 제가 종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한지의 맥이 언제 끊길지 모릅니다. 전주 좀 남아있고, 저기 이천 여주 쪽에 좀 남아있는데, 원주 쪽에 좀 남아있는데 언제 끊길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간의 수공업으로 종이를 많이 만듭니다. 이건 필리핀의 이제 종이에요. 그러니까 한지가 아니고 필지죠, 말하자면. 필지인데 그 장식을 열대성 기후에 맞게 아주 화려하게 해서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카드도 만들고 공책도 만들고 공책 표지도 만들고 해서 아주 그 관광 상품에서 팔고 있죠. 실제로 서양에서 종이가 가장 유명한 데는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 근데 제가 아는 분이 핀란드 종이 자랑을 하도 하길래, 한국 분인데 너희들 맛을 한번 봐라. 그래서 한지를 가져가서 핀란드 헬싱키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사람들이 와서 아유, 그 뭐 조그만 나라에서 와서 뭘 하나. 그리고 아직도 거기는 저희를 코리안 페이퍼를 안 하고 자페니스 페이퍼라고 해요. 화지라고. 자페니스 페이퍼라고 하는데, 와서 보고 종이를 보니까 질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물에 담궜다가 조금 있다가 말리니까 안 찢어지거든. 근데 자기네나 종이는 찢어져요. 그러니까 감동해가지고, 아, 이렇게 훌륭한 한지를 자기네가 수입을 해야 되겠다. 정작 만들 데가 없는 거죠. 만드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기는 필리핀이나 타일랜드에서 이런 종이를 잘 만드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우리보다 그 점은 빠릅니다. 이 시골 동네를 잘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디자인을 주고, 그 일본 말로 그 도리라고 하나요? 전부 사버립니다. 그 통째로.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가서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같은데, 그 캄보디아의 그 수도에 그 러시안 마켓이라는 곳인데, 이 천들의 색상이 아주 다양해요. 과거 몇 년 전에 전시를 할 때, 아시아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벽 전체를 이 그 아시아 이런 천들을 가져다가 장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그만큼 전통 문양과 색상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열매 뭐 솔방울 이런 거 말린 거, 그러니까 떨어진 것들을 주워다가 염색을 하고 향신료를 넣어서 염색을 한 거죠. 그러면 저걸 집에다 갖다 한두 개씩 놔두면은 잡냄새가 없어지고 냄새가 이제 그 좋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팔아요. 또 상품으로. 예, 이거는 이제 그 문양을 다분히 좀 자연에서 따온 그런 그 먹으로 한 수 친 것 같은 그런 문양을 또 쓰기도 하고. 자, 이거는 그 저희 스태프들이 출장을 갔을 때 그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 밑에 있는 아주 좋은 호텔에 갔습니다. 아주 좋은 호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연약한 여자 2명을 보내서 아주 좋은 호텔에 묵으라고 해서 갔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기겁을 하고 전화가 왔어요. 호텔에 뭐 살아 움직이는 게 돌아다닌다는 거죠. 저게 저기 스탠드인데 스탠드 안에 작은 도마뱀 같은 게 저렇게 있는 거죠. 근데 저걸 뭐 기겁을 해봤자 그쪽 사람은 놀래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파리 있듯이. 그런데 실제로 저것을 사람들이 잡지도 않고 이렇게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디자이너 눈으로 보면 곳곳에 전부 저 도마뱀 문양을 가지고 장식을 많이 해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거북이, 뭐 봉황 이 정도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런 문양들을 가지고 상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 저렇게 같이 자연에 동화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문양들인데, 이런 문양들이 옛날에는 모든 세계 패션계라든가 이런 게 서양 문양들이 많았어요. 또 있으면 이제 아프리카 문양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중국, 아시아 문양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로는 이제 뭐라 하냐면 아이콘스 오브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의 상징물들이 세계의 이제 아이콘스 오브 글로벌이 됐다, 아이콘스 오브 월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그 유명한 브랜드 있죠? 그 샤넬, 뭐 루비통 이런 명품 브랜드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수석 디자이너가 계속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를 돌아다닌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에 넣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도로 비싼 값에 파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아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에서 뭘 얻어서 어떻게 전통적인 기법을 가지고 뭘 하나를 예를 들자면, 크게 제가 이제 오늘 섬유 쪽하고 우리 가장 편한 가구 쪽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밭인데요. 혹시 무슨 밭인지 아시겠어요? 예, 뽕나무, 뽕밭입니다. 누에고치 키우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잎사귀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 뽕밭이. 자, 이렇게 나온 것들을 가지고 실을 삶아서 실을 뽑고 염색도 하죠. 염색은 거의 다 천연 염색입니다. 화학 염색도 있지만 천연 염색이 많죠. 이게 염색 공장인데 사실 시설은 열악해요. 시설은 열악한데 이 남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염색하는 과정이.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염색은 남자들이 많이 하고 짜는 건 여자들이 많이 짭니다. 그런데 이 천연 염색이 우리나라도 원래 참 좋았습니다. 조선시대라든가 모든 게 화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천연 염색이 점점 사양화된다고 하고 많이 나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상품도 안 좋고.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여쭤봤더니 염색할 때마다 색깔이 다르고 품질 규격이 원활하지 않아서 기준이 없어서 사서 쓰지를 못한다 이거죠, 공장에서.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가보면 천연 염색이 아직도 많이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걸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천연 염색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천연 염색의 기준은 말 그대로 천연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오는 일괄된 기준에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상당히 양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스카프를 만든 것들이에요. 다 다르죠. 똑같은 게 없죠, 색상이. 가격도 비싸지 않고 아주 촉감도 좋고 실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펼치면 그 안에서도 색이 다 다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천에다가 염색을 하는 종류의 하나인데,
뭐 바틱이라는 이제 건데요.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세세한 무늬를 염색을 하는데 이 손으로 이제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파라핀, 밀랍 같은 양초 같은 그런 재료를 이제 그려가지고 물에다 담갔다 빼면 그 부분만 이제 색깔이 안 묻고 하는 그런 전통 기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발달했죠. 인도네시아가. 자, 그 섬유를 이제 봤죠. 이제 대나무나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죠. 우리가 그 섬유에다가 또 이 대나무 같은 걸 섞어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또 같은 배틀인데 가운데 좀 허옇게 보이는 게 이제 대나무, 자른 대나무죠. 그래서 천을 짜는데 실제로 대나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천을 독특하게 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최고급 상품, 최고급 브랜드로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필리핀에 자기가 가서 필리핀의 그 섬유에 매료돼서 지금 25년째 살고 있으면서 공장을 갖고 있죠. 이 사람이 만드는 천은 배틀이 한 100개 되는데 배틀마다 전부 천의 디자인이 달라요. 다 수공품이죠. 이게 그 양반 공장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인데 배틀이 쭉 일렬로 있는데 그 숙련공, 필리핀의 숙련공들이 여기 앉아서 짜는데 지금 프랑스, 시드니, 뭐 런던, 또 저기 라스베가스 이런 데서 최고급 천으로 팔리는데 이 사람 천은 어디다 쓰냐면 아주 비싼 호텔, 아주 비싼 저택 이런 데 커튼지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비싸기가 예를 들어서 이만한 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저희는 갖다 못 쓰죠. 저 사람은 알아서 저한테 선물 하나 줬는데 제가 아까워서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못 사는 건데 이게 도대체 팔립니까? 물어봤죠. 그런데요, 상상외로 부자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는. 예를 들어서 중동에 어느 호텔을 하나 짓는데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은 묻지 말고 최고급으로 하라고 한다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니 뭐 이거 천장 써도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자랑스럽게 우리 한국인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는데 사치 안 하고 전부 공장에 재투자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닐라 직원들한테 다 재투자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막 열흘씩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만든 대표작인데 한국에서 인사동에서 한지를 사다가 한자와 한글이 적혀있는 한지를 사다가 실크 사이에다가 껴는 거예요. 짤 때. 새로운 기법이죠. 이런 것 때문에 유럽의 부호들이, 컬렉터들이 매료가 돼서 이 사람 걸 사는 겁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매종 오브제의 그 전시회 가면 이 사람 부스가 있습니다. 자기 브랜드도 있고 그 프랑스의 유명한 브랜드도 있고. 자, 아까 우리 이제 그 누에고치 보잖아요. 이건 실제 누에고치를 가지고 만든 등이에요. 샹들리에. 이것을 만든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태국에 놀러 갔다가 젊었을 때 20살 때쯤 놀러 갔다가 태국 여자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보통 뭐 성공하려면 가서 눈이 맞든지 뭔가 해서 정착해서 20-30년은 있어야 돼요. 그 눈이 맞아서 거기서 하는데 그 여자가 뽕밭집 주인 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누에고치를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재료가 있나. 그래서 자기가 누에고치 저걸로 등을 만들어서 영국과 프랑스에 파는데 지금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가 됐죠. 브랜드는 앙고라고 하는데 혹시 학생분들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면 나옵니다. 앙고, ANGO. 스탠드도 실제로 누에고치입니다. 저도 저거를 이제 하나 사서 지금 써봤는데 값도 되게 비싸요. 저게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저걸 제가 뭐 그만큼 돈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전시에 쓰려고 연구를 하려고 샀는데 밤에 키면 환상적입니다. 아주. 단 한 가지 불편한 거는 세탁이 안 된다는 거. 누에 빨 수가 없잖아요. 그냥 먼지를 털 수밖에 없고 진공청소기로 살살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세 부분을 찍은 거죠. 일일이 철사를 하나하나 꽈가지고 철사에 끼워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 수공의 힘이 들어간 거죠. 근데 저것을 한국에서 만들려면 못 만듭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미국에서도 못 만들죠.
그 지역은 아직도 이제 유휴 인력이 많으니까 전통 기술을 가르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하고 기술하고 섞어서 자기의 그 영국적 그 디자인 마인드로 만든 거예요. 자, 이건 다른 재료인데 바닷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바닷가에 가면은 그 조개 껍질들이 많아요. 아까 조개구이 뭐도 나왔지만 조개 껍질을 다 빻아가지고 물에 개서 밀가루 반죽하듯이 해서 찍어서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텅텅 비어 있는데 속에 조명등이 들어간 거죠. 바위가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죠. 바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걸 개발해서 파는 태국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이 업계에서 유명해요.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는 거예요. 나가서 주워다가 빻아가지고 다시 등만 껴서 파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걸 켜보면 전기가 빨리빨리 나가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좋고 자연재료 다 좋은데 속에 부품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도만 돼도 부품이 좋잖아요. 공산품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러는데 그것만 개선한다면 훌륭한 제품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셨죠? 그 꼬맹이가 이 꼬맹이인데요. 네. 케네스 꼬봉뷰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인데 지금 세부에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얼마 전에도 지지난달에 밀라노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만드는 모든 재료는 세부 주변에서 나오는 자연 재료예요. 그냥 지푸라기, 등나무, 라탄, 뭐 대나무 자른 거 그걸 꼬아서 말려서 비벼서 만든 거죠. 침대죠. 침대인데 태국 전통의 배 형상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이건 대나무로 만든 거죠. 자기 부인입니다. 예, 자기 부인이고 모델비 아끼려고 아들 부인 다 나섰어요. 예. 근데 대나무가 좋은 게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 휘어지는 걸 이용해서 쿠션을 만들고 해서 저기 만든 건데 이 사람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다른 아까 사람들은 외국 사람 디자이너도 많은데 필리핀 사람인데 집이 좀 잘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독일, 미국, 이태리 이런 데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일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10년, 15년 디자인을 해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서양에서. 전시회 한번 하자는 소리를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건 아닌가 보다. 짐을 싸들고 세부 고향으로 와서 나는 필리핀적인 것을 하겠다. 그때부터 자기네 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연구해서 첫 제품을 쭉 내니까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도 오고 전시를 하자고 그러고 자기가 고유 얼굴을 가지니까 이렇게 세상이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0개국의 자기 에이전트들과 상점이 있어요. 자기가 돈 주고 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가져간 거예요. 네. 그만큼 고유 문화에 자기 것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례죠. 이거는 이제 태국 디자이너인데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도 밀라노, 뉴욕에서 막 다녔는데 제가 실제로 이 사람 뉴욕에서 있을 때 봤거든요. 희쭈그레어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예. 그런데 태국 와서 이게 자기네 전부 태국 전통 문양에서 이거 영감을 얻은 겁니다. 위에 거는 동그라만 거는 태국의 옛날 동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고 지금 아주 유명해져서 거꾸로 역시 지난번에 밀라노에서 같이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아시아의 어떤 문화가 과거에는 뭐 소외됐다 어쩌다 뭐 안 알아준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아주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쉬운 말로 지푸라기 같은 거를 엮어서 만든 소파입니다. 밀집 같은 거 막 쫄래쫄래 말아가지고 만든 것이고요. 아까 제가 대나무 이쑤시개처럼 잘라서 한 마을이 다 부자 되고 있다라는 그 청년입니다. 그 학생들은 이 인터넷 사이트 korakot.net 들어가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아주 저는 이 사람은 감명 깊었는데 아무런 자원이 없으니까 대나무 잘라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말하자면 성냥 쌓기 같은 거 해봤던 거죠. 그런데 그게 작품이 되고 뉴욕의 컬렉터한테 눈에 띄어서 전시를 하게 돼서 유명해지고 이런 트레이딩 페어에 나오게 되고 한 마을을 다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청년이. 그리고 실제로 이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은 사이즈인데 제가 전시회 때 가서 봤더니 이
그 배너의 한 5배만한 사이즈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재작년 2009년도 비엔날레에 초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작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타깝게 못했습니다. 예. 또 다른 대나무로 짠 건데 아주 그 세공 기술이 뛰어나죠. 예. 우리나라 대나무 이 근처에 제일 유명한 담양이 있죠. 예. 예.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예. 아주 잘 짜는. 예. 이거는 이제 그 말레이시아인데 원래 더운 지방 가면 음식을 이제 파리들이 오지 말라고 덮어놓는 게 많죠. 만두 이런 것들. 그 음식 그릇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발달이 돼서 요새는 음식 그릇으로 안 팔리고 외국인들이 보석, 주얼리, 장식품 케이스로 사갑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그 아름다워진 거죠. 이거는 오칠 제품인데 오칠 하면 역시 우리나라가 또 유명하죠. 그런데 가장 많은 건 중국, 또 세공이 발달한 건 일본. 우리나라는 어중간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거를 보면 나전 칠기나 보면 우리가 훨씬 참 좋은데 이 맥이 점점 끊겨지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3국밖에 없는 줄 아는데 사실은 오칠의 산업적으로 가장 지금 활발하게 발달하는 나라가 베트남이고 전통이 아주 잘 남아 있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이게 미얀마의 오칠 제품인데 태국에서 가져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칠에 상감을 한 거죠. 나무와 오칠을. 새로운 기법이죠. 자, 이거는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손으로 다 크기가 한 2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용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추측. 용도. 대리미. 예. 다리미도 나오고. 네? 차숟갈. 예, 차숟갈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용도가. 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데 그림 때문에 사실은 문 열어놓고 다치지 말라고 밑에 받치는 쐐기예요. 쐐기인데 그것을 상품화를 한 겁니다. 관광 상품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이 마을에 가면 또 이 마을은 전부 앉아서 이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림이 다 달라요. 인도네시아의 복장, 뭐 말레이시아 복장, 이런 동남아시아 복장을 다 다른데 이것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면세점의 과장한테 몇 년 전에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많이 사가는 관광 상품이 뭡니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일본 관광이나 미국, 중국 관광객들 한국에 오면 제일 많이 사가는 거. 네? 인형, 또 부채. 뒤에서 나왔는데 답이 아니네. 아시는 분이네. 복주머니. 네. 원래 인형, 부채, 복주머니가 잘 팔려야 돼요. 근데 없어요. 사갈래 없다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또 복조리. 예, 복조리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예. 물어봤더니 휴대폰 줄이래요. 휴대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예.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인형이 너무 없어서 샘플로 인형을 1000개를 만들어서 전시한 적 있잖아요. 비엔날레에서. 한국 인형 1000개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휴대폰 줄이라니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값은 비슷해요. 이거 우리나라 휴대폰 줄 뭐 한 비싼 거 2만 원, 싼 거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하는 건데 아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사갑니다. 많이 사가는데 그렇더라도 자기 문화가 다 여기 이제 녹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들의 쇼룸입니다. 그 쇼룸은 아주 현대적이죠. 대나무나 밀짚 뭐 이런 거로 만든 쇼룸. 상당히 쇼룸도 크고 아주 멋있고 세련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생각에 아까 보시면 뭐 인력거 있고 뭐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아주 오산이죠. 그거는 그런 시골이 그렇고 도시 돌아가면 그렇고 발달된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짐 탐슨이라는 실크 브랜드를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데 버려진 나무 쪼가리를 잘게 이쑤시개처럼 잘라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선물용으로 파는 거예요. 아주 싼 값에. 귀엽게 이제 그 재활용을 한 거죠. 그 동남아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재활용의 그 센스가 아주 뛰어나요. 이것도 버려진 나무를 잘라서 예쁜 그 화병을 가운데다 두는 장식품이에요. 칼로 잘라서 이제 만든 거죠. 이건 종이를 이제 접어서 꽃을 만든 거죠. 종이를 접어서. 자, 이거는 왜 흔히들 보는 노끈, 거울이 아니고 이제 망사 같은 건데요. 망사에다가 버려진 노끈을 꽃처럼 이렇게 매듭을 져가지고 만든 건데, 만두 덮개입니다. 만두 덮개. 그 벌레들 못 오라고. 그리고 희한한 게 보면 그 열대지방에 가면 돼지고기를 파는 길거리 리어카들이 많은데 냉장고 없이도 돼지고기를 잘 팔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안 상하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건조한 데는 안 상한데 그게. 그래서 다 저런 걸 덮어놓고 있죠. 덮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그 덮어놓는 용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장식용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죠. 버려진 종이를 가지고 양을 만든 거예요. 양을. 실제 이게 전부 상품들입니다. 그 트레이딩 쇼에 나왔던 상품들이죠. 이거는 꽃병이고 이제 촛대 이런 것들인데 역시 못 쓰는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종이로 만든 것들이에요. 자, 이거는 전부 재료가 신문지입니다. 신문지. 그래서 우리는 재활용을 이제는 자원을 아끼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해보는 거로 이제 만족하고 저 실제로 상품으로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회사의 규모로 움직일 정도로 이걸 대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합니다. 전부 자기들이 쓰지는 않고 다 수출이죠. 해외 수출을. 신문지로 만든 백입니다. 신문지.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저렇게 꼬아서 만든 거예요. 칼라 사진이 있으면 이제 저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잡지를 물에 불려서 이제 말려가지고 만든 목걸이. 목걸이죠. 자, 이거는 이제 꽹가리인데 기념품이에요. 기념품인데 그 캄보디아에 가면 내전의 상처가 아직도 많습니다. 불발탄이 많고 또 지뢰를 잘못 밟아서 이제 그 다리를 다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불발탄을 모아서 이제 상품화를 한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서 캄보디아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상품화를 해서 파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그 낮잠 자는, 나무에 걸어놓고 잠자는 해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만드는데 전부 버려진 천을 꼬아서 만든 거죠. 그 목공 기술 또한 아주 뛰어납니다. 이건 미얀마의 어느 한 그 사원인데 우리나라만 그 사원에 가면 문짝이 이쁘고 멋있는 게 아니라 아주 훨씬 발달해 있는 목조용 기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장식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이제 인도의 어느 그 로비에 호텔 로비에 있는 건데 인도 국화가 연꽃이랍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들어봤더니 근데 연꽃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진 꽃과 잎을 주워다가 저렇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핀 것처럼 일부러 꺾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형상을 쇠로 조각품을 만들어서 장식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모티브가 하나 있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 아직까지 제가 그냥 자연스러운 관광 사진도 보여드리고 뭐 디자인 상품 사진도 보여드리고 또 뭐 그들 제작하는 과정도 보여드렸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들이 얻는 것은 그냥 있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절대 훼손하지 않고 또 가능한 한 자기 얼굴을 지키려고 고유의 기법과 고유의 디자인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과거에는 안 통하는 듯 했으나 지금은 전 세계에 이 아시아 코드가 퍼져서 글로벌 코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했고 그 공장을 만들면 인건비가 싸니까 생산 기지로 만들려고 했죠. 저 또한 부끄럽게도 아시아를 처음 접하게 된 게 2002년 3년도 정도 되는데 제가
제 브랜드를 했기 때문에 뭐 공예로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아시아에 가서 네가 했던 걸 좀 가르쳐 다오, 세미나를 좀 해다오 해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아유타야라는 도시에 갔는데 아시아 8개국의 공예인들 한 7, 80분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간 거죠. 강사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강사로 갔으니까 뭐 저는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내 시간 강의만 하고 나는 한국으로 다시 와야 되겠다.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제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도 나오고 인도네시아 나오고 하는 걸 듣는데 너무나 새로운 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2시간 듣다가 결국 제가 안 오고 4박 5일을 거기 계속 학생으로 들었습니다. 학생으로. 너무나 뛰어난 공예와 디자인과 그들이 기법이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한국의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선생님들하고 뭐 담양도 가고 저 원주도 가고 정말 자신 있게 내가 멋있는 걸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다른 세계가 펼쳐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배우고 오히려 제가 배우고 관심을 갖고 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이 산업이 중화학 위주로 발달했고 또 경공업이 다 디자인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만들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네 전통 문양을 가지고 그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쿠션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합니다. 이런 쪽에 우리 가정용품으로 우리가 좀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고유 문양을 가지고 적용하는 작업들이 많고 실제로 이런 회사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한국은 몇 군데밖에 안 돼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또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한국적인 걸 가지고 해보겠다는 사람 치고 지금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일부가 전데 그 너무나 힘든 작업을 해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전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하다못해 큰 건설회사도 한국적인 거를 큰 건물 또는 아파트에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아예 그런 쪽으로 디자인 고문을 모시는 회사도 있어요. 회사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생활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가고자 하는 분야 중에 제가 몇 가지 아시아 사례를 들자면 이 그릇 분야가 아주 유망합니다. 세라믹.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만큼 마케팅이 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시장을 지금 아직 개척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릇 분야. 그 다음에 가구 분야. 가구는 한때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었으나 큰 회사도 많았고 요즘 어디 명함을 못 내밀어요. 좋은 거는 유럽 수입산, 저가는 중국산, 뭐 인도네시아산, 어디다 중간에 껴가지고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새로 입히고 만드는 건 우리나라에 안 만들어 좋다 이거죠. 우리가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어 오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은 팔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다국적 기업이 미제라고 해서 전부 미국에서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은 미국에서 하고 만드는 건 저기 중국 어디 아시아에서 만들고 다시 유럽에서 팔고 공장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예. 신발 유명한 브랜드 많지만 대부분 다 딴 나라에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가구와 이 조명 분야도 유망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문화 환경이 독특해서 모든 집에 천장에 조명이 있죠. 천장에.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천장에 있는 집보다 그냥 이 벽에 있고 세워놓은 집이 더 많습니다. 서민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지금 전부 중국산 이런 데서 점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훌륭한 모티브가 많아요. 오방색도 있고 아주 기가 막힌 게 많은데 이 분야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주 낙후돼 있죠. 우리나라 산업이. 그 다음에 섬유 분야. 아까 나했지만 아주 유명하죠. 더 이상 사양 산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조각보도 얘기 나왔지만 훌륭한 우리 그 자산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전시를 해보면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각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느 복주머니 작가 선생님을 만났더니 자기 전시하면 다 팔린대요. 유럽에서 하면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죠. 이 섬유 분야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물용품, 관광상품, 기념품. 아까 제가 휴대폰 고리 얘기했지만 정말 조잡한 휴대폰 고리를 그 사람들이 왜 사가겠어요? 뭔가 사가긴 사가야 되겠는데 싸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10개씩 사가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랭킹 매출 1위를 한 거죠. 안타깝게.
인형이 해야 되고 부채가 해야 되고 복주머니가 해야 되고 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너무 유치하고 중국산이란 말이죠. 살 게 없는 거예요. 살 게. 그래서 이제 이런 방금 이런 분야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도 회사의 하나의 자기네 카탈로그인데 프리덤 인 트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주 즐비해요. 이런 아까 아티잔 드 앙코르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회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런 지혜를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이제 드렸던 말씀은 이제 제가 다분히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서 디자인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 계신 분 중에 디자인은 아닌 문화 사업을 하신다든가 또는 그냥 일반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 주변 환경에 있는 자원이 그거밖에 없고 또 문화는 또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미얀마의 어느 사원에 들어가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서 몇 년간 하는 게 있답니다. 제가 정확한 제도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여기 오면 그 문화를 체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앞으로는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될 때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한국 문화라는 걸 반드시 좀 잘 수시로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K-팝이라고 해서 소녀시대라든가 비라든가 훌륭한 한류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고유 문화도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갈 수 있고 너도 좋은 한복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다. 제가 오는 기차 속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바로 몇 시간 전에. 근데 저도 모르는 학생이에요. 뉴욕에서 유명한 패션 스쿨에 다니는 졸업반 학생인데 남자인데 어떻게 수소문해서 제 이메일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아무런 한국을 모르는데 간간히 책을 보고 한국 TV를 보면 자기는 한복이 너무 멋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졸업작품 패션쇼를 한복의 모티브를 가지고 한번 서양의 자기 감각과 접목을 해보고 싶은데 책방에 갔더니 일본에 관한 책은 정말 많은데 한국에 관한 책은 딱 몇 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뭘 보고 배워야 하는지 조언을 좀 부탁한다. 생면부지지만 안 바쁘면 몇 줄이라도 써달라고 저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전화기로.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제가 내일 쓸 거예요. 한 A4 한 장 정도. 책도 한두 권 지금 보내줄까 생각하는데 기특하잖아요. 얼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젊은 세대들한테 그걸 좀 강조를 해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 없이 아시아 여행 한번 하셨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